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뜨린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내 삶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그저 작은 갈등이 쌓여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배신과 거짓말, 그로 인한 큰 상처가 결국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내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워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일상은 특별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작은 갈등이라도 없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이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제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님이 자꾸 내 집이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며느리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내 집을 내 집이라 불렀을 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싫다는 식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아들은 그냥 엄마, 앞으로 우리 집이라고 말할게요. 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지만 그 불만은 단순히 우리 집이라는 단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돈 문제, 집안일, 심지어는 육아에 대해서까지 말이죠. 그 당시 아들은 외벌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저희도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겸이가 유치원도 다니고 너희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니까 혹시 며느리가 일을 구해보면 어떨까? 저희는 정말 걱정이 되어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 저희 생활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우리 말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네 가정에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 이후로 며느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아버렸고 집안일과 육아에서도 저희와의 대화는 거의 끊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관리하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며느리는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은 머리카락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집을 두면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 정말 당황했죠. 그래도 나는 그냥 집안일을 시작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가 주었던 반찬들이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였죠. 그때부터 나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겸이가 이 집에서 무엇을 먹고 있니? 그때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손녀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다. 희수가 PT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의 세계는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손녀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결정을 내리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너무 아픈 일이었죠. 손자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손녀는 며느리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들의 고통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그런 상처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상태도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에도 힘들어했고 남편은 실어증에 걸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의 신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그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와 신뢰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가족은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깨지면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